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다사랑TV 김덕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이민사회 전문가협회 국제교류협력본부장 박창덕 본부장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으로 모셔봤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주 방송에서 우리가 국내 대학교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의견이 좋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등학교 유학생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마침 오늘 이제 이번 달에 기사를 보니까 지방의 실업계획 고교도 외국인 학생 모시기에 바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중원 30%까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전남교육청은 국제직업학교도 설립을 검토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러한 도교육청에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유학생 제도는 출입국 메뉴로 돼 있습니다. 아, 출입국 메뉴 있습니까? 비자 코드는 이제 D4-3, D4-3. D4-3. D4-3라는 이제 비자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유학생이 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경우는 전무하죠. 제도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법, 제도 이런 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 해서 그러지. 하여튼 시행을 안 해서 그렇지. 시행을 안 해서 그러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지방 인구 이제 감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약 한 6년, 7년 전서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제도가 있으니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약간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행으로는 입학 정원의 2%를 외국인 유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명이면은 2명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2명. 50명이면 1명. 50명 미만이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제도가 유효하려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의 2% 이상이니까 2%를 가능하니까 적어도 50명 이상 학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50명 되면 한 명이 올 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가 정원 50명 미만인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등학교는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 그렇죠. 그럼 방법 없습니까? 이제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에서 나온 것처럼 30%로 이렇게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상한제를 좀 둬서 몇 명까지. 왜냐면은 풀어놓으면 우주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한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학 정원이다 하면은 20명까지 20명까지 이렇게 입학을 정원 내로 채울 수 있다. 아니면은 50명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채울 수 있다. 어떤 그런 상한제를 좀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 경상북도 교육청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베트남 등 외국인 학생을 도내 직업교육 고교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에는 베트남 유학생을 40명에서 50명을 데려올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내니까 도내 여러 곳에 학교를 얘기하겠죠. 그러겠죠. 한 학교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24학년부터 직업교육 고교가 일반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출국 지침에는 국공립은 안 됩니다. 국공립은 안 되고 사립만. 국공립은 안 되고 사립. 사립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상관없어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유학생을 정원 내 30%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의 30%에도 예. 쉽게 말하면은 그 방법보다는 일단은 상한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 학교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네. 왜냐면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나, 네네. 5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나, 네네. 별 차이가 없어요.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그 학교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까지의 인원이 들어와서 우리 관리가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10명이 들어와서 해야지. 꼭 2명으로 확정 지어가지고 2명만 와서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민 정책, 우수 인재를 선발해서 한국에 와서 양성하고 인구를 늘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학교에 10명을 가정했을 경우에, 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뭐, 베트남에서 3명, 몽골에서 3명, 뭐, 태국에서 3명, 9명이 왔어요. 이런 건 좀, 세계 언어가 공존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시행하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가지고 여러 국가를 가지고 학생이 뭐가 되면은 이제 안에서도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범 단계에서는 한 학교에서는 한 국가를 좀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1국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국적이 여러 곳이면은 그 이제 관리하고 뭐 하는 사람도 또 인력이 또 투입이 될 것이고. 그죠. 교육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행정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이중 언어 분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분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시범 단계에서는 1교 1국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한 다음에는 좀 다국가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1교 1국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것처럼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에서는 뭐 베트남 중심으로 오고 또 다른 도에서는 뭐 태국이 오고 뭐 나름대로 뭐 특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은 오면은 이제 뭐 성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올 경우는 뭐 부모도 같이 뭐 엄마나 아빠도 같이 올 수 있나요? 네, 일단 부모 중에 한 분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규정 가능합니까? 예. 왜냐면 이제 애가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손길이 좀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올 수는 있어요. 그 기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F1-13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동반 부모 경우에는 그 비자 종류가 F1-13. 네,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부모님 오셨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셨다. 엄마가 오셨는데 취업은 가능합니까? 한국에 와서? 취업은 안 되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출입국과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을 때 출입국에서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들어오면 부모가 취업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유학의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녀가 한국에 가서 고등학교 유학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한국에 가서 유학 가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취업 목적으로 역전 생각이 다르겠구나. 자식을 갖다가 하려면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이 한국에 유학으로 올 정도 되면 굳이 부모가 한국에 와서 취업 목적으로 올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올 정도 이렇게 되면 이미 국가 정책은 고등학생을 외국 유학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 순환 구조가 아니라 정주 구조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뭐 농업고가 됐든지 뭐 이제 공고 이제 공업계열 요즘에는 이제
마이스터 이런 걸로 바뀌긴 했는데 네. 그런 쪽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교육이 끝나고 뭐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네. 정주하면서 한국 사회에 융합돼서 같이 사는 구조로 가는 거지. 네. 너 고등학교 교육을 끝났으니까 너 돌아가. 근데 이런 구조는 이런 거죠. 이민 정책이 맞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정주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네. 바뀌어 가고 있다고 분위기는 된 것 같아요. 네. 뭐 저출산, 또 인구 감소, 학령률 감소 등등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할 때 네. 이제 부모가 한 분이 따라와요. 네. 엄마든 아빠든 와서 한국의 현재상으로는 취업이 안 되는데 네. 취업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주 구조로 가는 거니까 네.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따라왔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도 그 지역에서 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네. 한국 3년이 엄청 긴 시간인데.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왔다 갔다도 해야 네, 되죠. 그러겠지만요. 또 생리별 우리 또 기러기 아빠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미성년자가 한국에 와서 배우는 동안에 네. 어머니도 한국 사회를 배워야죠. 네, 네. 그럼 취업하면 안 된다.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 어머니도 한국의 생활, 한국의 문화, 뭐 기초교육, 규범 이런 걸 또 배워야죠. 실제로 우리 이거 또 농촌에서는 일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역도. 일선도 부족하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옆집에 뭐 어머니가 계시는데 뭐 고추 딴다 그럼 일손이라도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같이 친해지고 또 한국 사회에 또 정을 배우고 네. 그러면서 그걸 또 고스란히 아이한테 또 교육을 시키고 네. 엄마도 같이 배워야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살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경비를 또 일부 또 수익을 내서 그 지역에서 또 사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거를 그냥 취업의 목적으로 포커스만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좀 또 뒤처지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그 본부장 말씀은 고등학교 유학생이 왔을 경우에는 부모가 따라왔을 경우에는 취업도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되고 뭐 취업도 요즘은 이게 애국인 근로자도 계절 근로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고 그렇죠. 구태여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애국인 근로자를 일부러 그 계절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부모, 애국인 학생, 유학생 부모를 그 계절 근로자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국내 정자한 목적으로 우리가 고등학생, 유학생이나 대학교 유학생이나 우수인재를 판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다른 데로 수반되는 것도 해야 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정리해보자면은 총, 우리 외국인 고등학생 제도는 앞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보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 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유학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또 상위 또 진학하겠죠, 대학교를. 그렇죠. 이제 진학하게 되면 토픽이 있으면은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보통 고등학교 3년 정도 배우면 토픽 몇 급 정도 될까요? 토픽이 1급에서 6급이다 하면은 몇 급 정도 가능할까요? 기본 4급 이상은 됩니다. 4급. 예. 이거지 토픽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잘하는 거죠. 근데 4급 정도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뭐 거의 다 수업도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3년 정도 배우면 기본 한 5급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언어의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토픽 총 6단계에서 4등급 이상, 4급, 4급 제일 못한 게 아마 4등급 4등급, 5급 이 정도 받으면 또 대학교 장학금 받죠 또. 그렇죠. 어느 정도 장학금 받습니까? 토픽 3급 있는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에서는 약 한 30% 정도 장학금 주고 이제 5급이나 6급 정도 있으면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잘하고 하면은 대학교는 자기 노력에 따라서 적은 학비로 대학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수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다 보는데, 근데 우리가 좀 준비를 할 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부모가 와서 따로 뭐 어디 원룸 같은 거 얻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숙사의 문제점은 엄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네. 대개 이 정도면 부모님들은 그 나라에서 뭐 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죠. 뭐 해외로 유학 보낼 정도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숙사가 네. 토요일 일요일 또 쉽니다. 아. 그러면 그 학생이 또 갈 데가 없어요. 아. 이제 요 문제를 또 하나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아, 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기숙사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이면은 기숙사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최소 단위가 돼야만 네,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당도 기숙사에서 운영할 좀 일부 좀 뭐 학교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네. 어디 나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네. 또 발생할 수도 있죠. 네. 네. 오늘 뭐 더사랑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이민사회 전문가협회 박창덕 우리 본부장을 모시고 고등학교 유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